시작하겠습니다. 쌤 토요일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다. 토요일 날 어제 경은이 같이 했던 오비탈은 조금 어때요? 오비탈이 원래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헷갈리고 어렵거든요. 괜찮았어? 그래, 다행이다. 토요일 어제 10시 어제 밤 10시 반까지 한 10시간 수업하고 집 가서 쉬다가 또 일요일 오전에도 바로 나오니까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자, 오늘 도현이 방정식 점과 선을 끝냈고요. 오늘 원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볼까? 첫 번째, 일단 우리 원의 방정식 맞죠? 여러분들 중심이 0,0인 기본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을 이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거를 싹 다 전개해 놓은 일반형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 적을 줄 알아야겠죠? 기본형은 이렇게 적히고, 그 다음에 표준형은 이거를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x 2차항, y 2차항, 그리고 x 1차항의 개수와 y 1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상수도 그냥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미지수의 개수예요. 자,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하나, 둘, 세 개를 확정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보가 총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식이 3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얘도 large A, large B, large C 해서 정보가 3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했던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입니다. 맞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유사한 의미로 항등식과 원의 방정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래?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적어볼게요. 일반형으로 적어볼게요. 두 개의 원의 방정식 x제곱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두 원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맞죠?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교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뭐 요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커다랗게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죠. 요 원의 방정식에 플러스 k배 또 다른 원의 방정식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보자. k 값이 아무리 변해도 이 식을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즉 뭐야?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고 이 원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 두 점의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원이나 직선의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요 직선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려면 x 2창, y 2창이 없어져야 되니까. 맞죠? 자, 오늘 세 번째 원의 자취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원의 자취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네 번째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제 그 경은이가 보내준 카톡 보니까 81쪽에 4번 문제가 비어 있더라고요. 맞죠? 요거를 이제 안 그래도 원의 자취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쌤이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쌤이 한 문제를 남겨야 되는데 지은이가 이제 질문으로 이제 해줬던 게 지은이 너무 부럽다. 지금 제주도가 있대요. 뭐야? 지금 나연이 굉장히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한 표정이 드러났는데 쌤 인생에 제주도 가본 적이 딱 2번이거든요. 29년 인생에. 여러분들 제주도 몇 번 가봤나요? 성준이 몇 번 가봤어? 한 번 가봤네. 한 번? 언제? 언제인지 기억 잘 안 나고? 굉장히 어릴 때인가? 경은이는 제주도 좀 가봤나? 2번? 쌤이랑 똑같네. 가족들끼리? 나연이는? 3-4번 갔던 것 같은데 다 엄청 어릴 때 가가지고 그래? 기억이 잘.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억의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의 시발점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선생님은 5살 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6살 되자마자 내 기억의 스타트 지점이 딱 거기서부터요. 원래 아기 때 일은 잘 기억 못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기억의 스타트 지점은 어디야?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나? 사람마다 좀 차이가 심하던데. 쌤 친구 중에는 막 3-4살 때 기억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 성준이는 몇 살 때부터 뭔가 이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까? 6살? 쌤이랑 비슷하네. 나연이는? 4-5살쯤. 진짜? 그때 기억나요? 좀 단편적인 기억들이 조금 남아요. 오, 그렇구나. 경은이는? 6-7살? 뭔가 다 평균적으로 한 6-7살인 것 같아. 그치?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스텝 1의 4번 문제랑 스텝 2의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 1의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원의 자취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스텝 1의 4번 페이지 81쪽이죠. 자, 문제 보시면요. 점 A가 있대요. A점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일반 형식으로 나와 있다. 맞죠?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9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위에 원 위의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분 AQ를
AQ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한다? P라고 한대요. 그렇죠? 이때 P가 그리는 도형, 그렇죠? 이게 잡취예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 쌤이 약간 여러분들 컴퓨터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이게 내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먼저 점 A를 찍습니다. 마이너스 2,1이야. 여기가 A점이죠. 그 다음에 이 원을 직접 그리기 위해서 얘를 일반형을 어떻게? 표준 형식으로 바꿔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죠. 얘를 표준 형식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4죠. 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원래 있던 상수 9까지 하면, 자, 이거 이제 상수 여러분들 계산 쌤 뭐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죠. 이제 암산도 될 거야. 마이너스 9 플러스 9 사라지고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기면 요렇게 됩니다. 맞죠? 따라왔어?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네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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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나도록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잘 그렸지?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원 위에 움직이고 있는 점 Q예요. 그러니까 Q가 뭐 짧게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Q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Q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까? 여기를 Q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Q1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이 녀석을 몇 대 몇? AQ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느낌상 한 이쯤 맞죠? 여기에 Q1에 대한 P1이 지키겠죠. 요렇게. 그치?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볼까? Q2. 여기를 Q2라고 하면 AQ2 선분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이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이니까 여기에 한번 P2를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P2. 맞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A, Q3 여기 한번 찍어볼까? 그리고 요거를 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대 1 대충 한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까지 그리면은 한 느낌상 한 이쯤 P4가 찍히겠죠. 여기를 Q4라고 하면. 자, 그러면 Q점이 움직일 때마다 P점도 덩달아 같이 움직인단 말이지. 느낌상 뭔가 이러한 원이 나올 것 같죠? 맞니? 그쵸? 약간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원의 잡취 같은 거 검색해 보면은 이게 막 진짜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 P점이 찍히는 이거를 직접 보여준단 말이지. 나중에 막 한번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이제 식이 얘잖아요. 맞지? 이 주황색 원을 직접 구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 원을 주된 문자 XY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놓여져 있는 원, 이 노란색 원을 또 다른 그냥 부문자 AB로 표현해서 이 둘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원 위에 점 Q를 A, B라고 하면 얘는 뭐가 성립하죠? A, B는
여기에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A, B는 여기에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입을 해보면 요런 식이 일단 하나 얻어지겠죠. 맞지? 요런 식이 일단 하나 얻어져요. 자, 그 다음 A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의 좌표를 우리 주된 문자 X랑 Y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 X, Y는 P의 어떻게 돼? 내분점 공식을 써보자. 2대1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두 B의 합 맞죠? 분해 어떻게 되죠? 앞에 B는 뒤에 문자 그러니까 2는 Q의 X좌표랑 곱해야 되죠. 2는 Q의 X좌표 A랑 곱해서 2A 뒤에 B 1은 앞에 문자 A의 X좌표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지금 따라오겠어? 경훈이 괜찮나? 나니? 오케이? 성준이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두 B의 합분에 앞에 B는 Q의 Y좌표 B랑 곱하고 뒤에 B 1은 A의 Y좌표 1이랑 곱해서 요런 식이 얻어지죠. 즉 X는 3분의 2A-2고 Y는 3분의 2B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A, B, Q의 움직임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하고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Q의 움직임식에서 P의 움직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암산되나? A는 암산되나요, 여러분? 3x 플러스 2를 2로 나누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B는 3y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 A와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지? 2분의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y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제곱은 4라는 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어때? A, B, Q의 움직임식에서 X, Y, P의 움직임식으로 바뀌었죠. 아이 참 정리하기 번거롭긴 한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 좀만 지워도 되겠나? 여기 좀만 지우고요. 어떻게 하죠? 2분의 3x 이거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얘도 2분의 3y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x의 개수, y의 개수가 1로 돼야 좀 다루기 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센스 같은 건데 얘를 2분의 3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적어볼게요. 2분의 3으로 묶으면 x-3분의 2가 되겠지. 그렇죠? 맞나?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3으로 묶으면 y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2분의 3만 제곱해서 밖으로 빼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4분의 9 x-3분의 2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 얘도 밖으로 꺼내버리는 거야. 4분의 9 y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 4분의 9, 4분의 9를 같이 그냥 우변으로 넘겨버려. 그러면 x-3분의 2의 제곱 y 플러스 3분의 5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9분의 16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이면서 어떻게 돼? 반지름의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반지름이 3분의 4인 원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그러니까 길이니까 어떤 의미야? 원의 둘레를 구하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 반지름이 3분의 4니까 이 도형의 둘레는 2파이 r 2파이 곱하기 3분의 4 3분의 8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5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쌤은 이 나만의 약간 규칙 같은 게 있어. 이런 자취 방정식 풀 때 이런 문제가 좀 단골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그려지는 이 자취를 주문자 xy로 두고 이제 원래 그려져 있는 요런 도형 있죠. 요 q 좌표를 부문자 a, b로 두고 쌤은 보통 풀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 주문자 xy로 표현을 해야 우리가 구해지는 식이 바로 어떤 xy에 대한 식으로 딱 나와지기 때문에 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풉니다. 경훈이 이거 이해되겠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의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6번 문제. 요거 나연이 괜찮나?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이게 약간 머릿속에서 그려져. Q가 이렇게 움직일 때 P도 덩달아 이렇게 움직여. 약간 그런 느낌. 자, 6번 스텝 2 몇 쪽이야? 83쪽에 6번입니다. 자, 보시면 점 P가 원 위로 움직일 때 똑같네요. 이것도 약간 그림 좀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이 이렇게 있어. 그렇죠? 오늘 원이 좀 잘 그려진다. 이상하네.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2,5 그 다음에 A 좌표가 4,3 있을 때 원위의 좌표 P에 대해서 뭐라고? PA 제곱 PB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렇죠? 자,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 쌤 아직도 기억난다. 이거 우리 성준이 우리 맞불 교과서 할 때 이 문제 같이 성준이랑 같이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안 나나요? 맞불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이 문제 한번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따라와봐요. 자, 이 문제는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P점이 움직이면 AP 이거 P의 길이도 바뀌고 PB 길이도 바뀌죠. 그러니까 둘 다 길이가 바뀌어서 두 개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맞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두면 어렵다는 거야. 왜? P가 움직이면
PA 길이도 바뀌고 PB 길이도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를 아예 그 고정된 값으로 못 박아도 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자, 이 형태를 잘 봐요.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 이거는 우리 선파트에서 했었어. 이거 기억나? 파푸스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 그렇죠? 이 형태랑 상당히 비슷하죠. 어떻게 돼? 여기를 P,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PA 제곱, PB 제곱은요. 이 P에서 여기 중선에 선을 내렸을 때 여기를 M이라고 할까? 식으로 표현하면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어떻게 돼? PM 제곱 플러스 MA, MB? 몰라. AM이라고 합시다. 의 2배 되는 거 맞죠? 맞지? 요걸로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 형태랑 여기는 식이랑 아예 똑같지. 자,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PAB라는 삼각형을 그어버려. 그렇죠? 그러면 봐봐. PA 제곱, PB 제곱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AB의 중점에 중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지. 맞죠? 중선을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제 고정값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P가 움직이면 PA도 변하고 PB도 변해. 근데 이거를 이제 식을 바꾸면 얘를 어떻게 바꿔? 요렇게 바꾸면 얘는 변수지만 이 친구가 상수가 돼요. 맞지? 맞아? 왜? A점도 고정점이고 M점도 AB의 중점이니까 고정점이 되고요. 그쵸? 얘만 이제 바뀐단 말이야. 얘는 상수가 돼서. 그쵸? 그래서 이거 상수 먼저 구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죠? AM은 AB 길이의 절반이니까 AB 길이를 구해봐야겠죠? 암산되나? X 변화량 2, Y 변화량 2네요. 얼마지? 2루트인가요? 2루트 2 맞지? 2루트 맞지? 이렇게 되니까 AM 길이는 루트 2죠? 맞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여기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면 돼? 변수 PM의 최대값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왜? 얘가 최대값이 돼야 이 친구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가볼까? PM은 어떨 때 최대값일까요? M은 여기 고정돼 있어.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을 때 최대값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멀리 P가 찍히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이 더해졌을 때 여기에 P가 찍힐 때 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이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최대값 보라색 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좌표 우리가 몰라요. 이 좌표는 우리가 몰라. 근데 이 좌표 구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원점에서 이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 더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 이까지 길이 구해볼게요. 자, M의 좌표가 3,4죠? 맞지? 얘와 A와 B의 중점이니까 3,4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원점에서 이까지 길이는 5 그리고 원점에서 P까지 길이가 반지름 1이기 때문에 PM 전체 길이는 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2에 6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36이죠. 36 플러스 2니까 38, 7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좀 괜찮나요? 그래서 요 형태 어떤 수의 제곱,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떤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이면 요런 거 파푸스 정리가 조금 떠올라주면 좋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걸 보고 파푸스 정리를 떠올리라는 게 조금 그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파푸스 정리를 써먹을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제곱 보면 여러분들 약간 습관처럼 피타고라스 정리 떠올리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파푸스 정리가 약간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어떤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라고 할 때 혹시 안 쓰더라도 파푸스를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동준이 괜찮나? 나연이 뭐 이해되나? 영이 괜찮죠? 오케이. 문제심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취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해보자. 바로 그 밑에 거 7번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7번 문제 직접 한번 해볼까? 시간 한 3분 드릴게요. 이게 자취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뭔가 막연하죠, 느낌이.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어때? 좀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취 문제. 자, 이 느낌은 좀 살려지나? 요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정량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깔끔하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가끔씩은 정성적인 풀이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지. 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문제. 요렇게 벽이 있어. 막대기가 어떻게 이 그림이 이해되죠? 처음에 막대기가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랬다가 이렇게 누웠어. 그랬다가 결국은 이렇게 쓰러진 거죠. 그렇죠? 뭐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이렇게 툭 쓰러진 거죠. 이때 이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잖아. 그렇죠?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이 쌤이 지금 막대기의 움직임을 이제 프레임을 세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1, 하나, 둘, 세 개 그렸는데 중심을 한번 찍어보면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5프레임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다. 뭔가 느낌이 와? 이렇게 될 것 같죠? 맞나요? 좀 너무 잘 못 그렸는데 뭐냐면 이게 정성적으로 풀면은 이거 중심이 움직이는 게 뭐야? 반지름 이게 막대 길이가 얼마? 10이죠. 반지름이 그러면 5네요. 반지름이 5인 4분원의 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전체 원둘레가 10파인데 10파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왜? 이거 나연이 정성적인 풀이는 좀 이해되겠어? 저걸로 풀었어. 아 그래? 이걸로 풀었어? 잘했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경은이 이거 정성적인 풀이 이해되겠어? 성준이 괜찮나? 자 그럼 이걸 정량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 포인트는 막대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봐봐. 자, 막대기의 길이가 항상 10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 막대기는 이제 움직일 때 여기를 이제 x축, y축이라고 생각하면 y 절편이 내려오고 있고 x 절편이 늘어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y 절편과 x 절편이 움직일 때 이 중심이 m이죠. m의 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는 거냐.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자취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면 얘를 주문자 x, y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이 친구 바뀌는 요점을 a, b로 표현을 해볼게요. x절편을 a, 0, y절편을 0, b라고 표현을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요 A, B의 요 움직임에 대한 식을 하나 적을 수 있어요. 뭐냐면 A와 B가 아무리 변해도 B가 낮아지고 A가 아무리 늘어도 고정된 식이 하나 있죠. 뭐죠? 얘입니다. 맞죠? 왜?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고정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이거는 막대기의 움직임을 표현한 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점 M은
중점 M의 좌표 x, y는 어떻게 되죠? 막대기의 양 끝의 좌표 a,0과 0,b의 중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즉 x는 2분의 a, y는 2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중점의 좌표 얘를 a, b에 대정리를 해서 그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 막대기의 움직임에서 중점 M의 움직임으로 바뀐단 말이지. 갑시다. A는 2x, B는 2y가 되기 때문에 요 A를 여기다 대입하고 요 B를 여기다 대입하면 4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100이라고 하는 xy 움직임으로 바뀌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가 돼서 아까 그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거 요까지만 구하면은 이제 그 약간 이거를 조금 정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원둘레 보여요, 그렇죠? 반지름이 5인 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18을 적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사실 정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막대기가 서 있다가 누우면 결국 중점은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줘야 되죠. 답은 10파이가 아니라 10파이의 4분의 1이 2분의 5파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풀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성적인 접근도 가끔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준이 괜찮죠? 경원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지워도 되겠나? 야! 자, 그 다음 원의 자취 했고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한번 해봅시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는.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좀 마음에 안 들어. 원을 지나는 직선은요. 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요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얘의 이름은 이제 그 할선이라고 하죠. 할선. 할자가 이제 벨 할자거든요. 쌤이 항상 요거 설명할 때 하는 얘기인데 원을 베고 있어. 맞지? 원과 교점이 두 개 나오면서 원을 베고 있단 말이야. 벨 할자.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옛날에 이제 본인들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본인의 이 칼을 들고 배를 긋는 걸 이제 할복이라고 하죠. 자살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할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원과의 교점이 하나인 접선이죠, 접선. 그리고 얘는 원과 교점이 생기지 않는 그냥 만나지 않는 선입니다, 맞죠? 이름이 얘는 이렇게 깔끔한데 얘는 이런 이름밖에 없어. 만나지 않는 선. 그래서 이게 선과 원, 직선과 원 사이 관계할 때 요거 이제 판단할 때 여러분들 뭘 보고 판단하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를 디스턴스라고 하고 당연히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R이 이렇게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느껴지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D1 D2,
그 다음에 요거를 D3라고 하면 아니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다 D로 통일합시다. 다 D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D가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할선. 그리고 D랑 R이 같다라고 하면 접선이 되고요. 그리고 D랑 R을 비교했는데 D가 더 크다.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크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머니까 얘는 만나지 않는 선이 된다. 그렇죠? 다 적기 귀찮으니까 교점 0개라고 적을게요. 그렇지? 자, 근데 사실 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여기 이제 다 나오죠. 보통 이제 할선에서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현의 길이 뭐야? 할선은 뭘 만들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현이라는 길이 요게 현이죠. 요거 현. 요 현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렇죠? 접선은 그 자체가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죠. 얘는 그냥 접선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적을까? 원과의 거리 최대 최소 문제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좀 해볼게요. 하나씩 좀 해볼 건데 얘부터 한번 해보자. 원과 만나지 않는 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고 만나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원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다가와지나?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봐봐. 원 위에 점은 많죠. 원 위에 점은 뭐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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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것도 거리가 될 수 있고 얘도 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거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거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도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얘도 거리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쌤이 뭘 그리는지 알겠지?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했어. 뭐야? 만나지 않은 직선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에서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져? 얘는 최소값 그리고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최소는 어떻게 구해지죠? 최소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제 이거 한글로 표현 안 할게요. 여기 있는 말 씁시다. D 쓸게요. D. 디스턴스에서 R 빼면 됩니다. 맞죠? 그치?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에서 요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면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디스턴스에서 반지름 R을 더해주면 된다. 맞죠? 괜찮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17번 한번 풀어봅시다.
동준이 나왔어? 좋습니다. 경원이 나왔니? 아니 나왔을까요? 좋습니다. 뭐야? 다 구했네. 날 부르시지 그랬어. 자 어떻게 풀었어요, 여러분? 자 원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좌표를 정확히 그리진 않을게요. 얘는 느낌만 한번 살려봅시다. 이렇게 되죠.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와 P가 이렇게 있다. 여기 P가 있다. 그 다음에 2점 4,0 A 좌표 4,0 A 4,0 그 다음에 B 너무 안 지켰나? 0,3이 있다. 맞죠? 그리고 뭐라 돼 있어?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P를 만든대요. 이렇게 만들었죠? 맞죠?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할 때 large m 플러스 small m의 값을 구해요. 자,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돼? A와 B점은 고정점이야. 정점이죠, 정점. 그리고 P점만이 유일하게 이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상수고 묘가 변수냐라고 정하면 이게 해야 되냐면 얘는 밑변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죠? 상수예요, 상수. 그렇죠? A, B가 고정된 점이니까 길이 구하기도 쉽네. 이거 암산도 되죠. 밑변의 길이는 5입니다. 맞죠? 4, 3, 피타고라스 5. 맞죠? 그러면 이 P점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변하죠? 높이가 변한단 말이야. 맞죠? 높이 H가 변수죠. 변수. 얘가 변수야. 자, 즉 얘가 상수, 얘가 변수니까 이 녀석 넓이의 최소값은 얘가 제일 작을 때, 이 녀석 넓이의 최대값은 얘가 제일 클 때야. 즉 어떻게 되죠? 얘죠, 얘.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쳤을 때 요 길이일 때 삼각형 넓이 최소 그리고 요 길이일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과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25.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은 직접 구해야겠죠? 4,0과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디스턴스에서 반지름 r 빼서 높이 구하고 반지름 r 더해서 최대 넓이 높이를 구하면 된다. 성준이 맞죠? 오케이. 이렇게 했나요? 좋아요. 잘하셨네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요걸로 가볼게요. 현의 길이로 가볼게요.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이렇게 되죠. 얘 좀 지우고. 자. 할선이 생기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 그렇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쳤을 때 이 현의 길이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할선에 수선을 내리고 원의 중심에서 교점에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죠. 얘는 반지름 r,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고요. 그러면 이 현의 길이의 2분의 1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까지 길이, 현의 길이는 요 길이의 2배 하면 이 길이의 2배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길이가 뭐냐면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의 루트를 씌우고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현의 길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지름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맞지? 요게 현의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하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많은데 쌤이 하나를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풀어줄 문제는 18번이고요. 여러분들은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 18번 문제 보시면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을 한번 그려볼까? 너무 못 그렸다. 자, 다시 갈수록 실력이 줄고 있어. 좋아요. 자,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직선이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중심이 0,0이네. 반지름은 루트 15고요. 아우, 반지름 꼴 보기 싫어. 그 다음에 직선은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자, 뭐야 이거? 얘와 얘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가 9파이래. 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쌤이 한번 그려볼까? 아이씨, 이거 너무 못 그렸잖아.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 원 파트는 특히나 그림을 여러분들 잘 그려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 자체가 좀 이해되겠어? 원과 직선 사이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이 현을 지름으로 삼게 되는 원이야, 그렇죠? 현을 지름으로 삼는 원이야. 근데 이 원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 원의 넓이가 9파이래. 자, 그러면 답해 줍시다. 이 현의 길이가 얼마란 뜻이야? 그렇지, 6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맞죠? 6이래. 좋아요. 현의 길이가 6이래. 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0,0. 현의 길이가 6이야. 그러면 반지름 루트 15, 현의 절반 여기가 3, 여기가 루트 15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지금 구하라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아마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길이가 얼마나 뜻이지? 디스턴스가? 디스턴스 길이 얼마죠? 루트 6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 바로 가볼게요. 중심 0,0과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가 루트 6이래. 바로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디스턴스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넣는데 여기 00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6 되죠. 그렇죠? 이게 얼마? 루트 6이다. 자, 가볼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6은 루트 6. 이거 암산도 되겠다. 그렇죠? 얘값 얼마야? 6이어야겠죠. 그렇죠? 그치? 요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의 활용 문제죠. 현의 길이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번 문제. 문제도 그림을 여러분들 직접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접근하기가 괜찮아질 겁니다. 원은 2타임 만에 끝내기가 힘들다. 원 할 게 너무 많아.
20번만 풀고 이번 숙제는 블랙라벨 스텝 2에 유형 2번 그러니까 원의 자취 남은 문제랑 유형 4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현의 길이까지 한번 해오시고요. 끝까지 한번 해오시고 접선만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접선 남기고 다 해오면 될 것 같아. 고쟁이도 똑같이 그 스텝 2 접선 파트만 빼고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카톡으로 다시 공지해 줄게. X축에 접한다고? 현의 길이가 4대. 성준이 나왔어? 좋습니다. 경훈이 나왔니? 응. 나니? 해도 되나? 응. 자 볼까?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 직선을 그렸고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거를 함수식으로 바꿔놓고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 절편 6이니까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래. 근데 y축에 의해서 y축 자체가 활성이 돼서 이 현의 길이가 4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보인다. 맞죠? 뭐가 보여? 일단 요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들 수 있죠?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두 문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얘를 좌표를 뭐 a, 라고 한다면 a를 여기 집어넣으면 y 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렇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6. 자, 그러면 와우. 현의 길이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현의 절반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렇죠? 현의 절반의 길이는 2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y좌표가 반지름이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돼. 맞지? x축에 접하니까 y좌표가 반지름. 그 다음에 점과 y축 사이의 거리는 x좌표죠. 그치? 요게 a야. 맞죠? 점과 y축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점과 반지름은 y좌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사이에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까요? 뭐 구하라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구하라는 거지 이거. 자 피타고라스 정리합니다. 2의 제곱 더하기 밑변 a 제곱은 반지름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날리면요 12a가 오우 32a는 얼마예요? 3분의 8이니? 3분의 8이 되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기 때문에 6 빼기 3분의 8 하면은 3분의 12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답입니다. 3번이네. 그렇지? 괜찮나요? 이해되겠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남은 게 접선 파트거든요. 접선 뭐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두 원 사이의 어떤 접선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 끝이니까 여러분들 원파트 다음 주 수요일에 끝을 낼게요. 여러분들 접선 빼고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성주 이거 스탑 눌러주겠어요? 수고했어.